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됩니다. 한국이 정치 혼란의 와중에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문제를 미일 당국자들끼리 논의. 본문 내용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일 미군 사령부 역할을 격상해 서태평양에서 일본 중심의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나카타니 켄 일본 방위상은 조선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는 거 이미 뉴스에들 나왔고 소개가 됐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글리라 회동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군사 전략도 최대한 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모든 능력을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는 우선순위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8월경 나올 미국의 국방전략서에 담길 예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한미군의 모든 능력이 중국에 집중된다면은 이른바 H9이 다시 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은 물음표를 좀 붙여봤습니다. 북한이 핵능력과 함께 첨단 무기를 완성하면서 적대국 양국 관계론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표현은 하고 있으면서 대중적으로만 집중하면은 한국의 안보가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논조로 끌고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표의 원인은 친중 정권이기 때문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우선순위도 반중 친미 전략으로 확실히 해야 한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될 터인데, 문제는 반중 친미 노선의 외침이 현재로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 정도로 그 소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내에서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전작권 협상 현재 진행 안에 중전순절은 불참가닥이라는 제목으로 성승훈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7월 13일 날 보도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다른 채널 협의 없어. 전작권 환수는 장기 현안 카드 아니야. 이렇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놓고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못을 박았고, 중국 전승절에도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통상 관세 협상과는 패키지로 묶이지 않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전 정권의 전승절 참석을 좀 우회 비판했다는 식으로 또 좀 풀어갔네요. 오히려 특사 등을 통해서 EU 등의 특사를 보내가지고 오히려 이 서방 자유진영 쪽에 러브콜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수 유튜버 방송으로 백모라고 그러는 사람이 세뇌 퇴출 3,599탄, 상당히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이 내용은 안 봤습니다. 근데 이 어그로를 끄는 이런 표현들이 제가 보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글들은 좀 싫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에 걸려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이게 어그로를 끌는 그런 표현들인데,
리짜이밍이라고 또 유행이 요즘 되고 있죠. 이재명을 리짜이밍을 하고 중국 친정이니까 전작권 전환 카드로 미국에 압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헛소리 했다가 황급히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 이런 그 어그로를 끄는 거로 많이 보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보수 유튜버라고 본인이 그 한다 그러면은 조금 그 언어들을 순화해야 반감이 안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내용은 안 봤습니다. 제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새 정부 출범 한 달 곳곳에 외교안보 시험대라고 중앙 썬데이 이것도 일본판에서 가져왔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헤드라인 쪽에 잘 그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네이버 출신 애들이 그 이재명 내각에 발탁이 되는 그러니까 이 네이버도 그 좌파 정권에 딸랑딸랑 거렸다 이런 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판 야후 재팬 쪽에서 나오는 게 운영권을 이번에 거의 뺏겼죠. 그 이 네이버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정희의 그 회사한테 이미 뉴스가 나왔었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 다양한 압력과 변수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념과 가치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새 정부의 실용 외고가 출발 단계부터 시험대에 올려진 양상이다. 이렇게 하고 가장 큰 리스크는 한미 관계다. 이렇게 풀어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변수도 새 정부의 고심을 깊게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물음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북중러의 관계 복원 기회를 주의 깊게 마련하기 바란다. 한미일 공조도 강화하면서 북중러의 관계 복원 기회를 주의 깊게 마련하기 바란다. 말은 신중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전형적인 양다리론이에요. 중앙일보가. 수없이 가란 것이 박쥐실세 된다고 제가 경고를 그렇게 했거늘 좌파화된 언론이 이 모양입니다. 반중 친미 노선이야말로 한국이 생존 우선순위에 둬야 할 노선이라고 저는 강력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반중 친미가 뭐 제가 착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쑥쑥 그 수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러시아, 북한을 겨냥한 안보동맹 결성에 대해 미국, 한국, 일본의 경고, 어저께도 유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AP 뉴스가 약간 하루 늦게 좀 정리해서 뉴스가 보도됐네요. 김영진 기자가 AP에서 7월 1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한을 겨냥한 안보 파트너십을 맺지 말라고 경고했다. 뭐 영어식 그 표현이 이제 직역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AI가 번역을 해 주는 건데요. 어쨌든 타스 통신에 따르면은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악용하여 북한과 물론 러시아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대항하는 동맹을 구축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라고 어, 그 라브로프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원산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김정은 수령 동지를 가서 그 인사하는 그런 방문하는 그런 거였는지 이게 뭐 어디 집무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그 배 같은 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원산에 직접 간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신문이 본 적기지 공격 능력을 손에 넣고 트럼프와 함께 싸우려는 일본, 갑자기 중국으로 양도되지 않기 위해서 코리아 자판에서 7월 13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맹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러려고 그 일본 그 서쪽 지역에 오키나와 섬의 제7지대 미사일 연대 대원들이 그 이를 숨기지 않으려고 한다. 그 파괴형 미사일이 보이게 한다는 거죠. 2024년에 신설된 지 안 돼가지고 지대한 미사일은 오키나와 본섬 언덕 위에 배치돼 수킬로미터 앞 해상에서도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대 대장 이토 요헤이는 그런 것을 보고서 그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을 주일 미군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해왔고 전략적으로 트럼프에게 방위력 증강을 어필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대한 미사일의 배치는 그 일환이다. 이거는 그 전 대통령 때 그 진행에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미 간의 안전보장의 강화야말로 최우선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번에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산 LNG와 반도체 제품 무기의 대량 수입을 약속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쌀 수입을 더 하겠다라는 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체제 흔들리면 중국 인민해방군 압록강 건너 시도. 윤군영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7월 14일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남북 통일 불가능해져 20여 년 전 통일 기회 있었지만 놓쳤다. 남북 GDP 70배 격차, 가치관 차이 극복 어려워. 랑코프 국민대 교수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번에 마지막 연재라고 합니다. 만약에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내부 혼란이 발생하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압록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군은 북한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친중 정권을 세운 뒤 철수할 것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으로 들어오면 한국군은 적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다면서 미군도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에 대응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랑코프 교수는 또 한국은 이미 남북한 통일 기회를 놓친 것 같다면서 분단이 3세대, 4세대로 이어지면 가치관, 세계관 등의 차이로 인해 통일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했다. 우리도 그런 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만 걱정을 그렇게 해주냐? 이 친구 러시아 출신 소련 때 그 평양에 유학을 해가지고 사색 당파론으로 박사학위를 따떼는 그런 친구예요. 그게 평양에서도 대학 교수를 했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사람을 왜 끌어들여 드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잘 아니까 북한학 교수로 임명을 했답니다. 김정은 정권은 반중으로 인식이 됩니다. 고모부 장성택이죠. 대표되는 친중파들을 숙청되었으나 모두는 아닐 것이다. 아직도 남아있는 친중파들이 있을 거고 공산당 내에서도. 따라서 미국은 북미 접촉을 하려는 것이다. 북한도 친중이고 남한도 친중이면 미국이 이를 가만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남한이 친중 정권이 됐죠. 친중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북한까지 김정은이가 무너지고 친중 정권이 수립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적화 통일의 기회가 오니까 한반도가 공산화 된다고 그런다면은
미국이 이를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당연히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붕괴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미국은 북한하고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제 생각이 괴물국가는 민주주의를 맛본 세력이 통제에 달려있다. 조일춘 한겨레 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뭐 조일춘 선임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 날 했는데 제가 굵은 글씨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며 당연하지 않음을 물음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자연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공간으로 규정된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지금 우리나라가 뭐 허구한 날 입법 이거니까, 다른 또 하나는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의회 구성이 엘리트화되고 관료주의가 해마다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이런 거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는 다시 반민주주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민주시대의 그 마지막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령 방송을 프로파간다 확성기로 전락시킬 것인가? 조광영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7월 12일 날 보도했습니다. 제가 뭐 국내 뉴스는 네이버 뉴스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취향 내지 선택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뉴데일리가 보수 성향의 그 언론 매체로 느껴집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 폭풍 이어져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는커녕 대략 강화, 방송사 경영 편성의 노조관료 명문화, 권력 감시 대신 프로파간다 전락 우려. 이번에 방송 3법 개정은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 정원유착 관행 합법화가 되고 법안 발의 취지야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방송위원회를 만드는데 숫자를 늘리면서 국회 추천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친좌파적인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프로파간다 확성기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친여 성향 인사들 방송사 이사회 장악 우려, 방송사업자 경영 편성권의 노조 개입 명분 실효죠. 노조가 경영권에 들어온다. 그거 유럽 사회주의에서 좀 일부, 독일에서도 일부 있지만 한 명 정도 이사회에 들어가는 거로 돼 있지. 어쨌든 그건 제조업이나 이런 거지, 공영방송에 노조가 굳이 들어올 필요,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법 개정으로 좌파 방송장악 고리 완성, 방송은 프로파간다 확성기 전락만큼은 명확해진다. 이렇게 경고성 보도를 냈습니다. 거대 댐이 지구의 축을 빗나갔다. 약 7,000기의 댐이 지구의 질량 공포를 크게 변화시킨 진실. 우주통로라는 매체 우주계 유튜버가 7월 13일 한 건데, 어쨌든 댐에 저장된 물이 지구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게 방황은 2단계로 일어났다. 1기 때에 1835년에서 1954년 사이에 동경 103도 방향으로 약 20cm 이동했다. 20cm면 그렇게 이동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큰 기후변화까지 일으키는 거고, 1954년에서 2011년까지는 서경 117도 방향으로 약 57cm 이동했다.
서부에서 남태평양 쪽이라고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옮기고 있는데 남쪽으로 조금 57cm면 굉장히 많이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더워지는 건지 추워지는 건지 어쨌든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기후변화와 복합적 영향에도 경계를 이렇게 또 얘기했고, 또 하나의 영향은 지하수 대량 폭올리기, 북극이 약 80cm 이동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얼음의 용해가 가속되면 금세기 말에 그 극지가 최대 27cm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자전운동에 의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도는 거, 지축이 이동으로 인식이 저는 이런 쪽으로 인식이 더 강합니다. 북극성이 100조짜리로 지금 이동 중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이동 중에서 일어나는 지축의 위치 변화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얘기죠. 북극성이 옮겨지고 있던 얘기는 지축이 변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하고 이런 것들은 오랜 수억 년 된 천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 민족의 이동이라든지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저는 다시 북으로 올라가야 하는 세월이 됐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는 북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을 비판하는 헤그세스 국방장관, 이들은 근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트럼프의 불리한 정보만 골라서 왜곡해서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왜곡의 목적은 독자들의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모르겠지만 36시간 동안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사가 쓰여져 있는가. 아무도 이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 제공을 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인 의도로 인한 의구심만을 대중의 머릿속에 넣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자들의 행태로 인해 목숨 걸고 작전을 했던 군인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들이 상처받았다고 강하게 헤그세스 장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조목조목 깠습니다. 기자들을. 미국도 좌파 언론이 판을 치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정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언론은 좌파가 대부분 깔려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고요. 폭스 정도가 보수 언론이라고 한다. 한국은 어떤가? 국회 독재로 행정부 탄핵으로 계엄이란 자충수로 짧은 3년이란 보수 정권은 또다시 탄핵으로 끝나고 이제 한 달이 지난 벌써 언론판은 현 정권의 딸랑거리는 기사들로 넘쳐난다. 트럼프를 악으로 상징하고 친중적인 기사들이 도배되고 있다. 이칸 정권의 의심이 들 만한 기사 또는 제가 써놓고도 잊어버렸네. 기사는 뉴데일리 보수 비판 기사는 뉴데일리 정도 하나만 눈에 띌 정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레가시 언론은 걔네들이 다 변절된 것 같습니다. 변절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온 관세 위벽,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 거를 또 안 볼 수 없어서, 왜냐? 이미 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다 지난 얘기지만은 히스토리컬하게 나름대로 원인 결과 관계를 잘 데이터를 편집해서 재미있게 방송하는 그 능력만큼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관세는 25%, 관세전쟁 2라운드. 어쨌든 저는 25%는 다른 그 동맹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거다. 다른 데는 30%인데 5% 그래도 낮은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8월 1일부터 한다니까 사실상 3주 연기해 준 거다. 그 안에 협상을 좀 빨리 해봐라. 이런 쪽으로 기다리는 것 같고, 백악관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는 90일간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며 우리가 협상에서 배운 것은 바로 이 나라들이 우리에게 얻어간 이점을 포기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국들이 포기를 안 하더라. 또 경제자문위원장 스테판 미라는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던 정도의 양보를 하는 것은 각 나라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돼 있고, 왜 한국과 일본의 1순위로 보냈나요? 그건 대통령의 권리죠. 캐롤라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일본이 왈 동맹 혈맹까지 사이인데 그들에게도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들은 더 할 것이란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만 하더라도 나토 하면은 한미일 동맹보다는 더 강화된 것 같은데, 유럽 애들이 거꾸로 그동안에 미국의 그 안보 우산에서 피를 빨아먹은 애들이 걔네들이 더하지 않느냐. 나토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5%라는 수치는 한국과의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수치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레터에 들어가 있답니다. 기국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라고도 표현되어 있답니다. 일본도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더 악했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던 것도 이미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캄보디아는 36% 관세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감사드리고 싶다라고 캄보디아 부총리는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하는 거 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스닥에 별로 영향을 이제는 안 미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슈퍼맨하고 합성한 것을 만드는데, 희망의 상징, 진실, 정의, 미국 방식의 슈퍼맨 트럼프라고 그렇게 백악관이 요거를 홈페이지에 올렸답니다. 저건 일본이 이렇게 그 대규모 투자도 약속하고 마가 모자까지 치면서 딸랑딸랑 거렸는데, 또 신황금 시대도 열겠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25%다. 이런 얘기죠. 일본의 쌀 수입을 문제 삼았다. 그냥 미국 쌀 수입해야 되나? 근데 자민당 정권의 그 핵심 지지 세력들이 농업 지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쌀을 좀 수입해야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는 쌀이 좀 남아서 문제니까 우리나라는 LNG도 수입을 하겠다. 그리고 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관세하고 무슨 정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이제 슈카월드는 얘기하는데, 정치하고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무기를 많이 사기보다도 미국 주둔비 100% 우리가 부담해 줄게라고 협상 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시바가 이 타이밍만큼 좀 자기도 발언을 좀 했습니다. 국익이 걸린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을 우리를 깔보지 말아라고까지 발언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 정치권에서도 트럼프 요구에 대해 강한 반발을 했다는데, 말로 하는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꼬리 이미 내렸어요. 뭐 때문에 꼬리를 내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브릭스한테도 지금 했고 경고를 했는데 러시아도 그게 아니고 브릭스는 관계국끼리의 내용이지 그 대외적인 얘기가 아니요라고 러시아에서도 이 꼬리를 좀 내렸답니다. 중국도 이 표현은 관세가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브릭스 자체가 관세로 대응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안 좋다라고 중국도 꼬리를 내린 꼴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나 빠꾸가 없는 국가가 있었으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세상은 변했다.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이 SNS로 위협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다른 국가도 보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브릭스 회의에서 갈했습니다. 그 결과 캐롤라인 레빗이 브라질 너희들은 원래 10%였는데 50%야. 그러니까 정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정치하고 관계가 당연히 있죠. 정치하고 경제하고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이것은 윤 전 칸을 대하는 방식, 지금 내란죄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자를 만들어서 감옥에 쳐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브라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장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보우소나루가 부정선거 개표기 조작이죠. 개표기 조작. 그거 개표기 조작의 원전은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테타 모임과 대선 불복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그러고 해서 이 재판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마녀 사장이기 때문에 즉시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브라질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죠.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안 던지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초유의 선거 조작 활동이 일어났었고 룰라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면 그대로 보복할 것. 창문 밖에서 새소리가 막 오네.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러나? 이렇습니다. 거기인데 아르헨티나와는 무관세로 할 것 같은 이런 또 얘기가 있다. 그다음에 이 아르헨티나의 현재 대통령 이름이 하비에르 밀레이. 나는 트럼프 형을 아주 존경해요. 요거 가지고 아주 점수를 많이 뗐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제공에 대해서 처음 안 하려다가 일부는 보내겠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부 언론은 말하고 행동하고 좀 틀릴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지금 친해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다. 51번째 주를 거부한 국가도 있지. 캐나다 35%, EU 30%, 멕시코 30%. 나스닥 꿈쩍도 안 하니 구리 50% 관세 8월 1일부터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애리조나주의 구리광산 4월 개발 시작을 또 했다. 미국도 지하자원은 많은데 환경 뭐 이런 등등을 해서 다 외국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이 구리 또 아주 중요한 비철금속이죠. 아연도 그렇고 어쨌든 미국은 다 무역을 안 하더라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51번째 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SF 며칠 전인가 바로 어저께인가 SF 소설을 쓰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52번째 주가 된다 라고 소설을 썼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나라. 결론은 필리핀인데 쭉 그 뭐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치안 문제 그것 때문에 그 한국 사람들 많이 좀 와달라고 우리가 잘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호수에서 그 시신 109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투기, 닭싸움 그거에 의해서 실종된 사람들이 꽤 많고 여기 아주 큰 손들 이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조폭들이 관여가 돼 있고 등등 해가지고 하루 베팅 금액만 75억 원에 달하는 초거대 사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전쟁 공공에 미친 한국, 공공은 결론적으로 의대가 되겠습니다. 저건 엔디비아부터 쭉 그 서론은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타가 MSL이라는 거, 초지능 연구소를 MSL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AGI 쪽에서 별무신통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인재를 구해서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로 바로 넘어가겠다. 이런 거에로 서론을 끌면서 인재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뭐 인도계도 보이지만은 대부분 중국계를 그 인재로 끌어들였습니다. 아시아 출신 특히 중국계 출신들이 너무나 많다. 한국 AI 인재는 없는가? 대한민국도 세계 3위 미국 박사 학위 취득국이긴 한데 그래서 7월 10일 날 KBS에 방영된 다큐 인재전쟁에서 공대에 미친 중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엔지니어가 의사보다 2배, 3배나 거의 4배가 많이 버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공대에 미친 중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 중국판 수능 가오카오에 1335만 명이 응시, 이중 최상위 인재만이 명문대 이공계에 입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AI를 만든 그 량원평 그 아주 국가적 자랑이 돼 있고 집이 성지가 되었다는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 AI자 연구자 출신국 이제는 중국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공대에 미친 한국을 따라잡았죠 이미. KBS가 예고한 인재전쟁 2부의 제목은 의대에 미친 한국이다. 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법대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의대 이 두 군데에 죽도록 그냥 머리 좋은 애들이 다 들어가려고 먹고 살기 편하다. 어쨌든 그 법을 한 놈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정치도 다 법대 출신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허구한 날에 이제 법 가지고 싸움들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법대에 들어가는 아새끼들은 정치를 해가지고 뭔가 돈과 명예를 구하려는 거고 의대에 들어간 애들도 똑같겠죠. 의대 정원 늘리겠다니까는 아주 집단적인 이 반란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게 있었고 거기다가 이런 거니까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의대에 미친 나라다 보니까 의사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특권 집단이 되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뭐 이따위 나라가 있어. 중국으로 그냥 가버려? 미국으로도 많이 가겠지만은 어쨌든 미국 고급 인력 취업 비자 EB 1, 2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1.2인지요. 근데 인구 10만 명당 환산으로 하면 한국은 10.98명, 일본은 0.86명의 12배, 중국 0.94명의 11배, 인도 1.44명의 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두뇌들이 지금 미국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 이전 세대보다 부정적인 직업 전망이 74%나 된다. 우리가 이공대의 엔지니어들을 대우를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컴퓨터공학, 바이오공학,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 유출이 현재 두드러진다. 자승자박이 된 꼴이죠. 의대 정원 했어야 됩니다. 증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쿠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나온 놈들이 무슨 대단한 사회적 신분이라고 그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쿠바 정도로 우리는 가야 된다. 보편 의료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다. 의사가 특권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중급 국민연금 근황 이것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수준은 좋은데 곧 고갈되니까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입장인데 저기 개인연금이 또 들어왔다 이런 얘기 등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